안녕하세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대체 투자를 알기 쉽게 가이드해드리는 유여울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 대안으로서 대체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체 투자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부터 대체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대체 투자의 뜻과 배경, 그리고 대체 투자의 기본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역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대체 투자에 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체 투자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대체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체 투자 왜 필요한 건가요? 네,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예측의 수단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해서 주식과 채권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적절하게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수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서 분산 투자된 자산들이 동시에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다양한 투자 기법을 통해서 전통적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것 외에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대체 투자를 대안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최소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의 유가증권 시장의 변동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대안 투자, 대체 투자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아, 대체 투자를 대안 투자라고도 하는군요. 그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체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대체 투자는 전통적 투자 자산 대비 높은 수익성, 투자 대상간 낮은 상관관계,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한 절대 수익 추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낮은 유동성,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 투자의 필요, 또 최소 투자 금액의 제약 등의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전통적 투자 자산 대비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네, 보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중위험, 중수익 투자 대상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투자 위험성 측면에서는 채권 투자보다는 유리하고 주식보다는 또 이제 좀 불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기대 수익률 역시 채권 투자 기대 수익률보다는 높고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보다는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대체 투자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성 있는 투자 대상으로 대체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대체 투자의 어떤 속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앞서 대체 투자는 채권 및 주식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 기업에 대해 자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식은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매입해서 기업의 주인으로서 참여한다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체 투자는 이런 전통적인 투자 자산의 일반적인 투자 개념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에 대해서 목적성 있는 대출 또는 투자 성격을 한정하는 지분 매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체 투자가 채권이나 주식 투자의 그런 일반적인 투자 개념보다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상당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건설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건설회사 주식을 사서 산 가격 대비 주가가 오르면 매우 좋겠죠. 그러나 이제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이 건설 경기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특정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매입을 하거나 건설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바로 부동산 펀드이고요. 이런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을 기초로 해서 안정적인 배당을 받는 것이 대체 투자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 투자 방식은 그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서 싸게 사든 비싸게 파든 이른바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반면에 대체 투자는 투자 대상의 속성을 이해하고 투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해지하면서 투자 자산의 보유를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체 투자가 수익을 보장하면서 또 안전한 좋은 투자 선택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대체 투자는 좋은 투자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금융 환경이나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짐으로써 발생되는 투자 기회의 상실, 또 자산 가격 동조에 따라서 전통적인 자산 간의 분산 효과, 즉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효과가 감소되고 있는 지금 대체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죠.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내보다는 먼저 그 선진국 같이 저성장이나 저금리 상황을 경험하게 된 이 선진국 연기금들이 일찌감치 대체 투자의 자산 비중을 빠르게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국내의 연기금, 금융기관 투자가들도 지속적으로 대체 투자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그냥 관심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대체 투자를 실행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말씀처럼 대체 투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죠. 네, 두 분 전문가께서 한 목소리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시니까 더욱 관심이 가는데요. 그동안 채권 투자와 주식 투자 사이에서 고민해 오셨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눈을 넓혀 대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넘은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 대체 투자가 가진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특성을 넘어 중위험, 고수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체 투자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